안녕하십니까. 게이밍 유명입니다. 정말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주 다시 시작됐죠. 제가 오늘 영상을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금요일 날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이제 매도 체결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제 커뮤니티에 이제 해명글을 올렸지만 그래도 짧게 다시 한번 해명을 하고 그리고 거시경제를 또 짧게 또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개별 종목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제가 천주 매도 체결한 것을 제가 이제, 우측 하단에 이제, 여기 이제 매도든 뭐 매수든 체결이 되면 여기에, 뭐 체결이 됐다고 메시지가 뜹니다. 저는 이제 이것만 이제, 이렇게 뜨길래 여기 꼬표를 클릭을 하면 다시 도로 내려가죠, 메시지가. 뭐 짧은 찰나였고, 뭐, 지금 매도 체결되었습니다라는 그 사운드가 이제 녹음이 될 거를 제가 생각을 안 했어요. 물론 우리 구독자분들을 뭐 속이려고, 그거를 뭐 감추려고, 뭐 그런 것은 아니라, 이제 뭐 굳이 뭐 다시 저는 잠시 이제 좀 급전이 좀 사업상 필요해서 잠시 이제 팔았다가 다시 그게 얼마가 됐든 간에 뭐 떨어지면 사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 그냥 그거는 이제 복불복에 맡기고 당장 이제 급전이 필요한데 이제 시중은행에서 이제 신용대출이나 이런 걸 받기 위해서 절차도 복잡하고 또 나오는데 시간도 걸리고 뭐 하다 보니까 그냥 바로 이제 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냥 제가 보유 중인 주식을 매도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또 제가 다시 이제 수출 대금이 이제 달러로 들어오는데 그 시기가 이제 뭐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로 일단은 저희 이제 원청으로부터 그렇게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그때도 들어올지 아니면 조금 더 연기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대충 그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머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뭔가 그 주가에 큰 변동폭이 생기는 것은 그냥 뭐 급하게 제가 자금을 융통한 데 따른 그냥 금융비용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할 겁니다. 예, 주가가 오르더라도 저는 팔았는데 주가가 올랐어요. 오른 가격에 내가 다시 매수를 하면은 제가 그만큼 어찌 보면 손해를 봤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반대로 주가가 그 사이에 좀 조정을 받아가지고 더 떨어졌어. 더 떨어진 가격으로 내가 샀어요. 예, 그러면은 조금 뭔가 이제 이득을 봤다는 개념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제가 그냥 복불복으로 예, 비용이 발생하면 그럼 금융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이 떨어지면 그냥 뭐 운이 좋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른 뭐 무슨 나쁜 상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무엇이 되었든 간에 나쁜 의도가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유튜버 이걸로 뭐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전업 유튜버가 아니다 이거죠. 예, 전업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사업을 뭐 수출하는 사업을 제가 영위를 하고 있다고 이전 어떤 영상에서 예, 오래전 영상에서 제가 밝힌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그 사업 관련해 가지고 요즘에 좀 워낙 자금이 이게 쉽게 안 돌고 또 좀 조그만 업체들은 이게 좀 파산하고 부도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들이 좀 성금을 요구하는 업체들이 수많은 이제 외주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 중에서 전부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금액이 좀 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성금을 뭐 50%든 혹은 전액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좀 그런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좀 연말 연시에 뭐 원래는 좋은 일이잖아요. 수주를 많이 했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한 번에 수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한 번에 진행해야 될 그 어떤 자금이 또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다 또 현금을 갑자기 또 원하니까 또 계획에 어떤 또 그 돈이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제 통장이 완전히 이제 앵꼬 수준으로, 바닥 수준으로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여윳돈은 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카드값도 나가야 되고, 이제 월말이면, 예, 그런 걸 좀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좀 천주를 파는 과정에서, 이제 그게 영상에 그대로 녹음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뭐 장기 투자니 뭐 분할 매수니 뭐 떠들어대더니 뭐 갑자기 뭐 매도를 치니까 또 배신감을 순간적으로 무슨 일인가 하면서도 또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저 나쁜 사람 아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뭐 뒤통수 치고 제가 뭐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서는 딴짓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해명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좀 해명글을 좀 자세하게 올렸고, 오늘 또 영상 또 초반에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더 해명을 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또 그렇게 양해를 구하는 그런 좀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튼 좀 넓은 아량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이제 수출 대급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예정대로 들어온다면은 아마 3월 초나 3월 초 하여튼 첫째 주, 뭐 3월 첫째 주 아니면 둘째 주 안에는 제가 다시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때가 뭐 주가가 뭐 얼마가 되든 간에 15,000원이어도 저 매수를 할 거니 그 금액 그대로, 그러니까 제가 매도했을 당시에 이제 매도하고 난 제가 받은 금액, 그 금액을 그대로 매수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 종목을 떠나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또 다른 혹시 의문 사항이나 제 해명이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하시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예, 뭐 물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없어질 때까지 완전히 이 구독자분들의 그 의구심이 해소가 안 됐다면 그게 해소될 때까지 제가 명명백백 제가 해명을 할 거니까, 뭐 지체 없이 뭔가 의구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다 모든 것을 자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제가 뭐 굳이 뭐 그거를 뭐 네가 진짜 천주만 팔았냐, 앞에 3,400주를 팔았다고 이실직고를 했는데 정말 앞에 3,400주 하고 천주 요렇게만 매도했냐, 아직 진짜 일부만 매도했다고 했는데 가면 지금 장고가 남아있다는 얘기인데 장고가 진짜 있느냐 등등 증명해라, 예, 하면 증명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왜냐면 지금 왜 그거를 증명하면서 해명을 안 하냐면 솔직히 말하면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그냥 캡처 뜨고 뭐 또 중요한 또 개인정보 같은 걸 또 가려야 되고 뭐 그런 작업들이 조금 솔직히 귀찮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그냥 말로서만 제가 해명을 하는 거고, 진짜 그런 뭔가 증명하는 자료를 정말 구하시는 그런 여론이 있다면은 제가 당연히, 예, 번거롭더라도 제가 다 그거 좀 작업을 해가지고 제 정보나 제 개인 정보나 뭐 그런 중요 정보만 가리고 제가 그거를 다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해명을 하고, 자, 이제 다음은 거시적 경제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번 주에 금리를 이제 동결할 거냐, 인상을 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뭐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팽팽한 가운데, 우리나라 시장 경제 전문가들은 절대 다수가 지금 이번에 동결을 할 것이다라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미국의 또 상황이 녹록지 않죠. 예. 굉장히 이제 물가도 이제는 잘 안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고,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지고, 오히려 그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물 더 0.1%가 더 떨어지긴 했지만, 예,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높았던
그런 이제 소비자 물가도 문제지만 생산자 물가 지수도 또 높게 나왔고, 뭔가 그 고용도 너무 세고, 예, 실업자 수도 너무 낮고, 실업자 수가 너무 낮다는 말은 또 반대로 또 고용이 세다는 얘기겠죠.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연준으로 하여금 굉장히 이제 고민스럽게 아주 자기들이 뭐 디스인플레이션이니 뭐니 하면서 뭐 최종금리 뭐라 뭐라 얘기를 하면서 한 두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뭔가 그런 얘기 했는데, 그런 말 하자마자 뭔가 이 데이터들이 아직 뭐 물가 상승에 어떤 물가가 잡혔다는 그런 신호가 더 나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가 돼버리니까 다시 또 그 미국 또 금융가에 또 긴장이 좀 도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은행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근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코로나라는 진짜 전대미문의 어떤 그런 전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그 전염병에 대한 치료제가 없다. 얼마나 그 공포스러워요.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모르던 그 초반 시절에 경기가 뭔가 이제 죽으면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것보다 그냥 제가 볼 때는 급작스런 경기 하락과 동시에 바로 어마어마한 돈을 풀어 제꼈거든요. 그 돈이 얼마나 풀렸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풀어 제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아예 전 세계가 멈춰버렸죠. 스탑이 됐어요. 그냥. 중국에서,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그냥 그 공기 오염이 심하잖아요. 중국에는 세계 공장이라고 하니까 하늘이 맑아질 정도로, 예? 환경 문제가 해결이 될 정도로 아예 세계의 모든 곳이 다 멈춰버려. 스탑. 모든 경제 활동과 사람들의 그런 이동이나 모든 게 다 스탑이 되는, 그리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각 국가에서는 그 전염병 관련된 재정 지출이 어마어마했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죠. 특정 유럽의 어떤 국가나 이제 미국이나 어마어마한 또 돈을 벌었어요.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근데 똑같이 미국도 전 세계 누구보다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급격하게 미국에서는 금리를 올렸어요. 물론 다른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수준은 따라갔지만 과연 이런 것이 이 정도 금리 수준 가지고 회수가 되느냐 이거죠. 물론 됩니다. 그냥 이 상태를 계속 오랫동안 유지만 하고 있어도 서서히 이제 그 유동성이 회수가 되겠죠. 하지만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다만 저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수준의 고금리를 유지해서 경기를 많이 망가뜨리지 않는 선에서 서서히 이제 그 유동성을 회수하느냐, 아니면 그냥 급격하게 해가지고 빨리 경기를 망가뜨려서 물가를 단박에 잡아내고 거기서 또 다시 경기를 부양을 하느냐, 이런 차이거든요. 근데 전 세계가 저는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일본을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보면 됩니다. 일본이 초반에 제대로 좀 금융 정책을 펼쳤다면 뭐 잃어버린 30년이니 뭐 40년이니 이런 얘기 안 나올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당장의 어떤 고통, 근데 그 고통이라는 것이 그냥 맨날 그냥 불경기다가 고통이 오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 반대급부가 있었다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어떤 호황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코로나 때 호황기를 겪었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화폐 가치의 엄청난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자산에 거품이 끼고 주가가 폭등을 하고, 예? 가상화폐가 또 폭등을 하고 사람들은 일은 안 하고, 이런 걸 겪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돈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돈 씀씀이가 분명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너도 나도 명품을 사고 수입차 할부 땡기고, 예? 집 사고 투기하고 도박하고 펑펑 썼단 얘기예요. 왜? 부족하면 그냥 돈을 빌리면 되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을 빌려주던 시절이었습니다. 거기에 또 정부는 또 재정 지원을 또 막, 뭐 자영업자니 뭐니 뭐 서민이니 하면서 그냥 꽁돈을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예? 전 국민한테. 전 국민에게 돈을 나눠준다는 것은 그냥 진짜 수십조 원을 그냥 돈을 그냥 시장에 풀어 제끼는 거예요. 그 돈만 해도 수십조 원입니다. 그렇게 풀어 제꼈던 돈들이, 예? 누군가는 돈을 벌었을 거고, 누군가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못 살고 힘들고 지금은 더 힘든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시중의 돈들이 다 회수가 되느냐? 지금 금리 가지고. 우리나라 금리 3.5%밖에 안 돼. 뭐 미국하고 똑같을 수는 없지만 여전히 저는 우리나라 경제 그런 거 비해, 그리고 우리가 돈을 유동성을 풀어 제꼈던 그런 것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저는 금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은 우리가 뭔가를 접을 때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결국에 결정은 하느니 하는 거죠.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저는 오히려 분명히 금리를 뭐 동결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던가 이런 게 미국이나 우리나라에 어떤 선언이 있다면 그런 선언 안 할 거예요. 하지만 그런 선언을 한다든지 그런 얘기를 한다면은 또 다른 위기가 올 것이다. 예, 머지않아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에 그런 공짜는 없습니다. 뭐 당연한 것들이에요. 뭐든지 시장 원리에 입각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뭔가를 끌어올리고 끌어내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반대급부가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대가를 절대 안 치르고는 그게 바로 잡을 수가 설사 지금 만약에 금리 인하라는 미친 짓을 단행을 해도 당장은 뭔가 수치적으로 금리가 뭐 이제 금리 인하를 하니까 뭐가 또 자산이 또 어떻게 되고 또 뭐 사람들이 또 뭐 이제 금리 끝났는갑다 하면서 뭔가 물가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되면은 그게 한 1년, 2년 이렇게 흘러가면 지금 풀어내지 못했던 그 골맞던 그런 상처들이 나중에 엄청난 폭발력으로 터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미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어쨌든 이것은 분명해요. 여전히 물가나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안 끝나고 또 중국과 미국이 서로 아직까지 뭐 안 좋아서 뭔가 글로벌이라는 세계화라는 그런 트렌드가 다 깨진 여전히 그런 상태지만 이 금리의 어떤 정점이라 됩니까? 그 정점이 정확하게 우리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 금리의 정점에 거의 다 왔다, 다 달았다, 그런 부분은 분명하게 있다는 거,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예, 하지만 그게 뭐 시장에서 얘기하듯이 뭐 5.25인지 5.5인지 6 정말 누구 말 맞다서 아직은 소수 의견이지만 6%대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막 머지 않았다 뭐 이런 느낌은 저도 분명히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너무 단기간에 이게 뭔가 피봇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예단하면 조금 오히려 망칠 수가 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지금 이번 주가 참 그 우리나라로서는 좀 이제 금리 결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식 시장이 그 금리 결정 전후로 조금 이제 변동성이 커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일단은 인지를 하시고 조금 우리가 개별 종목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면서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 개별 종목 이제 분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금요일 날, 예, 본의 아니게 매도 쳤을 때, 이제 오전에 쳤죠. 오전에 했는데, 1,300원에 제가 매도를 쳤, 1,300원, 자, 지금 보세요. 1,300원에 매도 쳤는데, 지금 오전에 조금 비실비실 하다가 지금 1,350원입니다. 저는 손해본 거잖아요. 그죠? 50원 손해본 거잖아요. 물론 이게 종가가 더 올라갈지 더 내려갈지는 예, 두고 봐야 되겠지만 위로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좀 섭섭하게 생각했던 분들은 에이 봐라 저 1,300원 보다 더 올라간대 이러면서 뭐 종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아무튼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요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자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이제 저번 주에도 지금 세력이 들어와 있다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고 그 세력이 들어와 있는 시점에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다. 예? 그리고 아직 준비가 나는 안 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간이 너무 짧았고 그리고 준비하기에는 조금 의도치 않았던 슈팅이 있지 않았었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예, 못해도 한 달 반이나 2달 정도는 정말 몰라 짧게 잡으면 한 달. 근데 한 달 솔직히 너무 짧아요. 지금 이 시기를 더하기 해서 한 달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이것도 너무 짧아요. 한 달 반도 짧고 2달도 사실 짧아요. 근데 제가 상반기 중에 뭔가 좀 이슈가 터지면서 이제 주가를 이제 작전이 이제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영상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타이밍 그리고 우리가 상반기에 지금 모든 시장 그 전문가들이 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동결이나 이제 최종금리에 다다랐다는 그런 심리들이 상반기에 많이 몰려 있어요. 3월에 미국 같은 경우에 뭐 3월이 마지막일 것이다. 5월이 마지막일 것이다. 물론 지금 주말 사이에 지금 6월까지도 나오고 7월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얘기가 생산자 물가 지수랑 이런 게 모두 고용 이런 게 너무 이제 세다 보니까 지금 6월, 7월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거의 상반기나 이제 하반기 초반, 상반기 말 맥스로 봐도 현재 기준으로 봐도 그런 또 신호가 돌면은 자연스럽게 주식 시장 전체적으로 피가 돌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피가 돌 때 기본적으로는 자금들이 약간 우량주나 대형주 쪽으로 쏠려요. 소형주나 중소형주나 소형주보다는 중대형주, 대형주, 우량주 쪽으로 돈이 쏠리고 그리고 업종으로는 아무래도 좀 유망업종이나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업종, 예? 뭐 전기차나 예? 뭐 배터리나 그리고 뭐 요즘에 또 핫한 이제 AI, 뭐 기타 등등 뭐 어쨌든 그런 쪽으로 자금이 몰리겠지만 그래도 시장 전체적으로 피가 돈다는 말 자체가 그런 소형주나 중소형주 우리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 같은 이런 약간 소외주들도 어느 정도는 같이 피가 돌겠죠. 그게 걔네들만큼 많은 자금이 들어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는 받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반기 말 또 하반기 초 이때 어떤 타이밍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서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가 뭔가 상반기에 이슈가 터지고 이런 것들이 겹치고 겹쳐서 주가가 좀 작전하기도 좀 좋은 환경이 펼쳐지고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도서를 쓰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당장은 좀 준비 기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좀 당장은 주가가 뭔가 크게 상승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제가 뭐 금요일 날 매도 쳤기 때문에 이게 그래 이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네가 매도 쳤으니까 이제 안 간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매도 치기 전에도부터 계속해서 제가 그 준비 기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제 의견이 그냥 다름없이 똑같이 전개를 하고 있는 것인데 또 받아들이는 또 우리 시청자분이나 구독자분들은 또 저거 또 뭐 4,400주면 뭐 많으면 많고 작으면 작은 주식인데 그래도 다시 살 건데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겠나. 그래서 좀 그런 마음이 투영이 돼가지고 자꾸 주가가 단기간 내에는 안 간다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는 절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지금 이 방송을 찍고 있는 중간에도 보시면은 1370원 지금 현재까지만 봤을 때는 제가 실패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뭐 개미 무명이 저렇게 70원 손해보고 100원 손해보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주식을 꽉 쥐고 있었던 내가 승자다 이렇게 오늘 하루 위로하시고 내일도 또 오르면 또 오르는 만큼 또 위로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개미 무명은 나중에 저 차이 나는 만큼 돈을 더 주고 더 작은 수량을 매수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나의 그 어떤 진정성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제가 매도치 1,300원보다 제가 매수할 때 1,300원보다 주가가 너무 높으면 저도 좀 쓰라리니까 적당히 좀 높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도 지금 주가보다 높으니까 뭐가 되든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저도 좀 그런 내가 판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다시 재매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저도 약간 뭐 저의 진정성을 또 우리 구독자분께 보여주는 그런 또 계기가 될 것 같고 한데 뭐 주가는 어쨌든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시장 원리나 아니면 세력의 마음이나 뭐 그런 게 달려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미래를 분석할 뿐이죠. 아무튼 지금은 그런 상황이니까 저는 좀 어쨌든 제가 이랬든 저랬든 제 분석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아직은 조금 주가가 슈팅이나 날아가기에는 조금 아직은 이르다. 여전히 이르다. 물론 뭐 제가 수요일 영상에도 이르다 할 거고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 저는 계속 이르다고 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제가 한 달 반, 두 달이라는 시간을 뒀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앞으로 그 준비되지 않았던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세력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준비하는 시간이 이렇다 하면 당연히 뭐 한 달 반이나 두 달 동안은 제가 여전히 준비되지 않았다. 제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분석을 계속 이어갈 확률이 높겠죠. 단, 변동성이 크게 없다는 그 전제에 만약에 슈팅이 막 위로 막 날아가는 거야. 상한가 쳤어.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저도 의견을 바꿔야 돼요. 빠르게 변화된 환경에 빨리 저도 분석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왜 슈팅을 줬는지, 왜 상한가를 쳤는지. 반대로 또 급락을 했어. 하면 왜 또 갑자기 급락까지 갔을까? 이런 것도 분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큰 변동성이 없다는 그러면 그 당연한 거 아니야. 큰 변동성이 없으면 당연히 뭐 코에 고면 코골이고 귀는 귀걸이식 해명 아니냐. 그 분석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주가는 우리가 늘 생각하듯이 단기적으로는 뭔가를 못 받고 갈 수가 없다. 100% 못 받고 가면 안 된다. 그러면 너무나 그러니까 뭔가 종교적인 믿음으로 맹신하게 되는 거예요.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틀렸을 때는 빨리 틀렸다고 인정을 하고 태세 전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계속 세력이 와 있다고 얘기했고 세력들이 자기들이 뭔가 정보를 얻었던 뭔가에 따라서 자기들이 주가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 큰 변동성을 그들의 의도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빠르게 빨리 분석을 해서 나는 계속 고집을 부린다. 고집을 부려야 될 때가 있고 고집을 부리면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분석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은 참고만 하는 거지 제가 하는 말에 절대적인 100%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제가 저렇게 말했기 때문에 몰빵, 제가 저렇게 말했기 때문에 전략 매도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가 예측하고 분석한 거에 어떤 그 다른 방향의 어떤 진로에 대한 대비 그런 것들을 꼭 금전적이고 뭐 그런 대비도 있겠지만 또 마음가짐에 대한 또 대비도 있어야 된다. 예, 요런 거를 계속 제가 여지를 두는 거예요. 제가 도망갈 여지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무슨 예측해서 맞추고 뭐 이런 것도 물론 제 유튜브 활성화가 되고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독자분들의 수익 실현, 자산의 어떤 증가, 여러분들의 자산의 증가, 그게 곧 저의 또 자산의 증가고, 그죠?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고집 부리고 내 예측이 틀린 거를 인정을 안 하고, 예? 내가 이거 인정하는 순간 내가 나를 부정하는 거야. 막 자기 부정이야. 끝까지 밀고 나가야 돼. 기우제를 지나야 돼. 막 내 말이 맞을 때까지 끝까지 기우제를 지내야 돼. 이게 맞냐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구독자분과 시청자분들의 자산 증가, 수익,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당장 내 말이 보다도 내가 빨리 태세 전환을 하고 제가 틀렸습니다라고 인정을 하고 지금 뭐 주가가 심상치 않다. 지금 수급이 이래 들어왔고 뭐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세력들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려왔지만 오늘의 이 큰 변동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예, 뭔가 작전이 좀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지금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라고 뭐 얘기를 해서 빨리 우리 그 구독자분들의 판단을 빨리 뭔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참고를 빨리 또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판단은 결국에는 구독자분들의 몫이지만 어쨌든 이 사람 저 사람 의견을 받아서 내가 판단을 할 건데 참고해서 본인의 분석을 더해가지고 내가 최종 판단 내가 하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빨리빨리 뭔가 피드백을 줘야지 내가 내가 판단하는데 좀 참고를 빨리 할 거 아닙니까? 빠른 참고가 빠른 판단을 이어질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거니까 뭐 무조건적으로 제가 내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고집을 피우고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저는 틀리면 내 예측이 틀린 것 같다. 예, 분명히 제가 이시직고를 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일은 없을 것이다. 물론 제가 고집을 피울 수도 있어요. 순간적인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변동성이다. 흔들리지 말자. 이렇게 또 분석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 환경이라는 것은 변화하기 마련이고 우리는 그 환경에 빨리 적응하는 걸 그런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쭉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거를 부정하면은 내가 이때까지 주장했던 게 다 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틀렸다, 실패했다는 어떤 그걸 인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두려움. 그런 거 그냥 우리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도 많죠. 예. 좀 얘기가 좀 많이 새는 것 같지만 어쨌든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아니더라도 다른 주식 유튜버들 방송을 보실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유튜버가 한 말 안 했다 그러고 안 한 말 했다 그러고 틀려놓고 인정도 안 하고 그냥 은근슬쩍 서리슬쩍 넘어간다든지 틀려놓고 계속 무슨 반년이나 1년이나 계속 기우제를 지내다가 마침내 올랐어요. 만약에 계속 오른다고 기우제를 지내다가 계속 1년 내내 떨어지다가 1년 뒤에 올랐어. 그럼 제 말이 맞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분석이냐? 예. 처음부터 저처럼
뭐 장기 투자도 장기 투자고 분할 매수고 떨어질 때마다 이걸 해라. 하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떨어질 걸 대비해서 장기 투자 분할 매수를 해라는 얘기. 근데 그 사람들은 오릅니다. 뭐 여기가 여 바닥이다. 이제 오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은 이제 장기 투자해라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오를 거다 했는데 그게 1년인 거예요. 1년 동안 내린 거예요. 그래서 오를 거다라고 얘기했던 그 주가보다도 더 1년 뒤에, 1년 반 뒤에 그보다 더 올라갔다 하더라도 과연 그게 맞춘 것인가라는 걸 우리가 구독자분들이 스스로 자문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이 주식 유튜버를 계속 시청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가, 내 투자 판단에 이 유튜버의 분석을 참고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런 것을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의 판단의 몫인 거예요. 예? 유튜버를 고르는 것 자체도 그런 것도 조금 이제 판단하시는데, 투자하는데 본인이 조금 바빠서 여러 가지 이유로 좀 공부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면 남의 의견, 그냥 시장 전문가들, 뭐 증권 애널리스트나 뭐 저희 같은 뭐 듣보잡, 저 같은 뭐 듣보잡 주식 유튜버들, 아니면 좀 또 유명한 또 주식 유튜버들이든 어떻게 자기가 정보를 선별하고 판단을 하고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고 어떻게 그걸 하는 것은 모든 이제 우리 구독자분과 시청자분들의 몫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이제 본인의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 또한 잘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구절구절 뭐 구구절절 제가 좀 말이 길어졌어요. 아무튼 간에 제가 하여튼 제가 통상적으로 제가 15년 이상을 제가 주식을 해왔고 세력주도 많이 해봤습니다. 뭐 단순하게 많이가 아니라 아주 많이 해봤고 실패도 많이 했고 상패도 저 상패도 당해봤고 별별 일이 뭐 15년 동안 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아픔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마다 그냥 아픔에 쪄들어서 그냥 좌절했다면 뭐 현재가 과거보다 나은지는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제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공부를 많이 했고 자연스럽게 동기부여가 돼서 공부를 많이 했고 그런 경험치, 단순하게 우리가 경제 지식을 쌓고 차트 분석법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주식판에서 크게 효용이 없어요. 가장 큰 것은 경험입니다. 경험.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트에서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그 보이는 것을 가지고 숨은 의도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차트에 우리가 이렇게 안 하잖아요. 뭐 세력 들어옴 뭐 이렇게 차트에 안 나오잖아요. 이날 세력 들어왔다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물론 세력이 들어왔다고 차트를 보고 제가 분석을 했는데 세력이 안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요. 왜?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무슨 뭐 세월이 흘러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에 뭐 누가 주가 조작법을 뭐 잡았다 뭐 이런 뉴스가 뜨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알았다 한들 이미 세월이 다 흘렀고 작전은 다 끝났고 이미 뭐 다 끝난 시점에 뭐 알면 뭐 합니까? 그죠?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분석할 때, 근데 이것은 차트의 분석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도 있고 데이터도 있지만은 제 과거 경험에 의해서 요런 정황이 있을 때는 세력이 들어올 확률이 상당히 높았다. 그런 것들이 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투자자들의 어떤 잘못된 투자를 유도하는 거 일부러 유도하기 위해서 뭐 마치 주가가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게끔 하고 개미가 몰려들면은 다 던지고 팔고 나가고 거기에 화들짝 놀래서 또 개미들이 또 던지면은 더 주가 폭락을 하게 되고 그렇게 다 망연자실해 가지고
넉다운 돼 있을 때 다시 물량을 싼 가격에 다시 매집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세력들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낮은 망연자실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낮은 가격에 물량을 대량 매집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주가를 팍 올라갈 것처럼 띄었는지 혹은 아니면 그냥 주가를 잠깐 단타식으로 한번 헤쳐먹으려고 했더니 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다시 그냥 추가적인 목적이 생긴 건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예. 하지만 주식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숨은 의도를 어떻게든 우리는 분석을 하고 쫓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세적인 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뭐 개미가 됐든 수급 상황이 개미가 됐든 기관이 됐든 외인이 됐든 그것을 그대로 바라보면 안 된다. 외인이 샀다고 진짜 외인이 샀고 기관이 샀다고 진짜 기관이 샀고 물론 그 계좌 자체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이 사면 기관이 올라가고 외인이 사면 외인이 수급이 올라가는 거겠죠. 하지만 그 백그라운드가 도대체 무엇인지 진짜는 무엇인지 진짜 그냥 순수하게 기관이 산 건지 아닌지 우리가 그런 나타나지 않는 그런 숨은 의도를 우리가 개미들이 최대한 알 수 있는 단 여러분들 노출된 정보는요 말 그대로 모두가 다 아는 정보잖아요. 오히려 그 정보를 하루 이틀 먼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어떻게 정보가 유출되기 전에 어떻게 주가가 움직였는지 주가가 움직이고 나서 어떤 정보들이 어떤 뉴스들이 기어 나왔는지 예? 그리고 그들의 의도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냥 보이는 대로 하면 늘 당해요. 내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잖아요? 그럼 망합니다. 왜? 내 마음이 매수하게끔 그런 마음, 매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은 주가 떨어져요. 매수하는 순간, 이제 좀 팔고 싶다 하라 해서 그런 마음이 뭔가 주가를 보니까 불안해. 주가를 보니까 불안한데, 계속 좀 참다가, 더 떨어지기 전에 팔자고 팔았더니 다시 주가가 올라. 그러면은 내 마음을 그렇게 움직였던 그 주가의 움직임은 그렇게 주가를 움직이게 했던 세력의 의도는 무엇이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뻔히 아는 얘기일 수도 있고,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그리고 답이 없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답이 없다고, 답을 확인할 수 없다고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끝까지 그것을 추적을 해서 내가 틀렸든 맞든, 이번에 내가 그게 틀렸다. 그러면 시행착오를 겪은 거잖아요. 내가 이번에 이런 부분을 미스했구나. 다음번에는 이 부분을 좀 더 조심해서 내가 분석을 해야지. 이렇게 스스로의 경험치를 높여가는 거예요. 그게 저는 15년 이상이 됐고, 물론 저도 제가 100% 맞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는 눈이 조금은 그래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나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는 거예요. 제가 봤던 걸 그대로 같이 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야, 개미 보면 숨은 의도라고 하면서 너무 상상의 나래를 너무 펼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결국에는 답을 알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주가가 설사 올랐던, 떨어졌던 뭐든 간에 이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했던 것이 진짜 이 세력이 인위적으로 네 말대로 김이면 네 말대로 정말 네가 말했던 시기와 주가의 상승폭이나 여러 가지가 그렇게 보이지만 진짜 세력이 인위적으로 올린 것인지 아닌지는 하느님도 알 수가 없죠.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제가 세력 종목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세력 종목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주가 움직이면 여러 가지 수급상을 보고 이게 세력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그냥 합리적인 의심일 뿐이지 진짜 그게 작전에 의해서 주가가 오른 것인지 작전에 의해서 주가가 폭락한 것인지 그거는
알 길은 없다. 그래서 제가 나의 무슨 예측과 분석이 맞다 안 맞다 뭐가 이게 내 고집을 피우고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세력이 있건 없건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의 자산 증가, 수익 실현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수익 실현했고 내 자산이 증가했다면 여기 진짜 개미문명 말대로 세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확인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 지금 자산이 올랐는데. 어쨌든 개미문명 말대로 해가지고 개미문명 의견을 많이 반영해가 참고해서 투자했더니 지금 내가 힘든 고통의 세월을 보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내 자산이 많이 증가했고 수익이 실현이 됐다면 진짜로 개미문명이 와씨 대단하네. 아니에요.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가 제 말대로 다 맞췄다 하더라도 운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예측이 맞고 분석이 맞고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산을 지키고 증가시키고 수익 실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예, 나머지 뭐 세력이 있었니 없었니 작전을 했니 많이 뭐 진실은 안드로메다라. 예, 알 수가 없어. 어차피 알려고 해도 알 수도 없고 알 길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왜? 나는 이미 돈 벌었는데 자산 증가했는데 뭐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나중에 뭐 주가 조작범이 잡혔든 말든 뭐가 중요합니까?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없고 모르더라도 확인할 길도 없고 하더라도 절대 그 숨은 의도 뒤에 감춰진 우리 눈앞에 그리워진 그 데이터들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늘 당한다. 내 마음이 동하는 대로 내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대로 했다가는 당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내가 매도하고 싶다 할 때도 참아야 되는 거고 매수하고 싶다 할 때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 예측과 분석에 따라서 예측과 분석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냐 신뢰도가 있냐는 것은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분석을 하고 그들의 숨은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종목의 어떤 뭐 수치적으로 넘버를 제가 얘기하고 주가를 얘기를 하면서 분석하기보다는 좀 그런 부분들 작전과 세력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요 눈에 보이는 요 차트들이나 뭐 재무제표 데이터 뭐 그리고 언론에 나오는 뉴스 이런 것들을 그냥 고지고대로 다 믿어서는 안 된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된다. 한국 주식파는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예.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뭐 투자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에 대한 종목에 대해서 당분간은 그런 준비 기간이 저는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말은 즉 큰 변동성이 없이 좀 지지부진한 그게 뭐 약보합으로 지지부진하든 그냥 동결 수준으로 횡보를 하든 예? 약간의 상승으로 그렇게 하든 강보합으로 하든 그게 뭐든 간에 주가가 좀 많이 지루한 장세 예? 그러면서도 뭔가를 작전 세력들이 취하고자 하는 것에 따라서 변동폭이 순간적으로 커질 수는 있다. 예. 요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분석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